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지수 자체는 별로 이제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 이제 중소형 코스닥 이쪽이 좀 많이 빠졌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이미 양극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시장에서 중심 자체가 가치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급락 이후에 반등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앞전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시장에서 가치주와 성장주 쪽에서 무게추가 가치주로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도 이쪽이 좋은 거고요. 지수가 빠질 때도 이쪽은 덜 빠지거나 상승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빠진 종목들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에서 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빨리 파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반대로 가치주 같은 경우 조금 더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 장세가 되고 점점 이쪽으로 쏠림이 될 때 그때 더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셔야 되고, 조정 자체도 굉장히 미미한 그런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가 매수도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대형주 쪽, 특히 가치주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성장주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던 것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싸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워낙에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주와 성장주의 기본적인 밸류를 볼 때는 여전히 비싼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시장이 주축이 되면서 간 것이 바로 IT와 자동차, 그 다음에 은행주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띄웠는데, 딱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수출 관련주, 환율 수혜주죠. 거기다가 은행주 같은 경우는 수출 관련보다는 밸류적으로 가치주,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로 다시금 유입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인들이 비워놨던 거를 다시 채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 이 부분은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 못했다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전략가, 전술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비중 조절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도주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단기 급등이 대형 같은 경우 나오게 되면은 한번 차익실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다른 것들 다 목표가 도달됐을 때 저희가 팔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모멘텀 받는 것이 어디냐, IT가 받아야 된다, 어저께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도 이제 그저께 미리 팔고 나서 잡아놓으면은 오늘 그 시세만큼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술이란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 단기 청산, 그리고 순환을 노리는 그런 전략, 이렇게 쓰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시장에서 제가 성장주는 안 된다, 힘들다, 그리고 낙폭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단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다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저는 근거를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제시를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해가 됐는데 이거를 실행을 했냐 못했냐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 심리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 크게 무너졌을 때 그 종목이 단기적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란 기대치를 갖게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무게추가 한번 꺾이는 거 왔을 때는 가장 먼저 파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만큼 빨리 파는 만큼 빨리 교체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고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꺾이면은 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손실을 안는 부분도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수익 전환을 하고 수익을 점점 높여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원망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면서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계속해서 해드리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실행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을 하나씩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제 앞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일 좋은 건 뭐였냐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추세 라인대를 이탈할 때 그때 이미 나가서 쓴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마지노선,
그 손절선이라든지 수익 마지노선 꼭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한번 꺾이게 될 때는 너무나 파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시장에서 중요한 마디를 이탈했다가 반등 나온 자리, 즉 630선대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축소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오늘 아침에도 소폭 강세를 띄울 때 역시 축소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소를 못하고 나서 다시 급락을 맞게 되면은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축소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럼 이런 구간을 계속 겪을 때 다만 시장에서 다행히 올라가면 괜찮은데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더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때는 신용이라든지 여기서 쌓였던 물량이 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물량이 떨어질 때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거는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수급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코스닥에 대해서는 대형이건 중형이건 소형이건 할 건 없이 전부 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계속해서 받아간다는 거는 시장에서 신용으로서 계속 쌓여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이나 기관이나 지금 물량을 터는 각도를 보게 된다면 앞전에는 완만하게 팔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가파르게 매도세가 세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물량이 여기서 이만큼 빠졌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물량이 더 떨어지게 될 경우는 결국 나중에 개인들은 손절이 나가고 반대 매매까지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대형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은 급락이 떨어졌지만 이제 강보합 정도를 보여줬죠. 근데 강보합을 보여줄 때 시장에서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래봤자 강보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왜 지수가 강보합이냐? 시장에서 오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자동차,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은행주들 이런 종목들이 대표 종목들이 4%, 3%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상승이 제한되었냐? 반대로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도 성장주라고 예전에 시총이 낮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그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데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한 200억 팔았죠. 그리고 기간은 700억 정도 매수가 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 대형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 쌍끌이라든지 기관과 외인 쌍끌이가 규모가 크죠. 근데 마찬가지로 코스닥 거래소 안에서도 중소형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매도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고가는 다 비웠다. 고가는 비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들어오게 될 때는 가장 많은 종목들을 채우게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밸류적으로 그리고 시총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먼저 채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강한 것이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대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거래소 대형 쪽으로 몰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코스피 100종목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도 사실 말씀드렸죠. 확연하게 왜 가치주와 성장주가 나눠지느냐. 단순히 대형주와 중소형 코스닥으로 갈려진 시장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강세 띈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똑같은 코스피 100종목,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주 안에서 나타나는 흐름인데 오늘 OCI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했죠. 그 OCI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은행, 자동차, IT 대부분입니다. 즉 은행, 자동차, IT가 대부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이제 방어주로 할 수 있는 LG 플러스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좀 더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좋게는 말씀 안 들었었죠. 근데 한국전력도 상당히 요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도 그만큼 가는데 다만 차이는 뭐냐면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서는 한국전력 탄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오늘 매도가 나온 종목들, 하락세가 크게 떨어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극과 극이라는 것이 눈에 띄는데 제일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삼성그룹에서 매각을 한다. 이런 악재가 있어서 내려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 기획도 뭐예요? 성장주로서 계속 부각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저께 화장품주에 대해서 이제 좀 굉장히 좀 안 좋다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 성장주로 부각됐던 것들, 제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급락으로 떨어졌죠. 앞전에 한생 같은 경우 뭐 인테리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서 그동안 고평가 받았었죠. 이런 것도 안 좋다 말씀인데 다 그대로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가치주와 성장주가 엇갈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금 시장에서 전체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면은 역시나 짧은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도 사실 이제 가치주 말고 성장주 쪽은 대형주다라고 해도 하락폭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빨리 사실은 손절을 하는 것이 좋았던 거고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았던 건데 그걸 못 하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은 그게 빠르게 해소가 못 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악재를 만든 그런 케이스인데 이걸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이렇게 한번 수급적인 부분이 꼬이게 되면은 이걸 해소하는데 최소 몇 개월이 걸립니다. 아주 대형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저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T나 자동차에 대해서 더 비중을 확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원달러 환율 이쪽에서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건데 자, 환율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대외적인 환율적인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오늘처럼 또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이슈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강세를 띠는 배경이 간단하겠었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달러 환율의 강세로 연결이 되었다. 근데 예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뭐였어요? 외국 자금 유출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는 거였었죠. 근데 지금 뭐예요? 외국인들 다 팔았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자금 유출을 추가적으로 걱정하는 구간이 아니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주들의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1214원 이런 자리대를 넘어갈 때는 바로 뭘 생각해야 되냐? 수출주의 모멘텀이 더 강해지겠다. 왜냐하면 파동성을 볼 때 보통 채널 패턴 안에서 3개의 마디를 뽑았었죠. 3개를 뽑고 나서는 보통 떨어지는 것이 맞는 그림인데 이번에는 4번째를 뽑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째 뽑고 다시 한번 내려간다 해도 5번째까지도 가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수출주가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조선이나 철강, 건설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드리죠. 자동차 IT, 어저께 같은 경우 IT였고 그 전에 자동차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왜 자동차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냐. 이제 업황 자체가 성수기가 들어간 시기가 언제입니까? 3월에서 10월 사이가 자동차 성수기입니다. 근데 성수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의 엔화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서도 그 말씀드렸죠. 일본에 대한 이제 국내 그동안 일본과 국내를 볼 때 일본이 롱이었고 국내가 숏이었는데 이 포지션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었죠. 바뀌게 되면은 국내 자동차라도 이쪽이 오히려 롱이 되는 거고 일본 자동차 이쪽이 숏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도 현대차가 강하게 연결이 되었는데 현대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차트를 보면은 앞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 때는 어제 가서 깨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죠. 근데 깨졌어요. 이때가 이제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면서 떨어졌던 자리인데 떨어지면서 지지받은 자리가 어디냐? 전체 채널 패턴이죠. 전체 채널 패턴 하단지에서 지지를 받은 거죠. 근데 받고 나서 어차피 이 종목이란 것은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그룹은 기간이 예전부터 물량을 가장 많이 지고 있습니다. 왜 지고 있냐? 결국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주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본 밸류라든지 주가가 직전 고점 정도는 무난히 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실리기 시작하고 환율적인 수혜를 보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반등세가 꾸준히 이어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 그래봤자 얼마씩 올라가겠어 했는데
저점 대비했을 때는 13%, 14% 나온 거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해서도 현재는 8%가 넘어갔죠. 그래서 앞전에도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5만 1,000원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 가격 넘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더군다나 6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선도 앞전에 뭐라 말씀드리냐면 21선 저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21선 쌍바닥을 건지고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21선과 61선 쌍바닥을 두 개 다 만들 때는 어떻게 되냐? 아주 중장기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더군다나 봐봐요. 빠질 것 같지가 않죠. 장중에는 등락을 보이는데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가 음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밀릴 때마다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생각 외로 조정 자체를 크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꾸준히 저점에서 잡아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비중 축소 정도만 하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올해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바로 OCI입니다.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영업 손실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증권사들마다 목표치가 어떻게 나와요? 다 비중을 목표치가 내려가거나 목표치 유지 그러면서 아직까지 업한 개세에 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에서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그럼 왜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냐 그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OCI 차트만 간단히 보면은 우선은 그동안 박스 거래세 그림을 오랫동안 보여왔었죠. 근데 박스 거래 그림을 오랫동안 보여왔었던 건 뭐였냐면 폴리시콘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 외적으로도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이쪽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약간 들어오겠지 했던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탈을 하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박스권 폭만큼 그대로 떨어졌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박스권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떨어진다. 돌파하면 그만큼 올라간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해드리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이탈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넘어갔죠. 그러면 앞전에 박스권의 중간마디를 오는 저항으로 인식을 한 건데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다음에 어떻게 된다? 매수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눌림으로써도 잡을 수 있고 전체 추세도 어떻게 됐어요? 어저께 돌파가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었죠.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세도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OCI가 왜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실적이 어닝쇼크인데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어차피 이 폴리시콘이라는 산업 자체도 지금 치킨 게임이 과정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산업이죠. 그러면 치킨 게임이 사실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2010년, 11년 이때부터 계속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전에는 유가가 크게 올라갈 때마다 대체 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부각이 되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유가가 낮으니까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점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폴리시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폴리시콘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재작년에 20불대에도 많이 떨어졌던 건데 예전에는 이게 비쌀 때 70불이었었죠. 70불이었던 게 20불 떨어지고 13불까지 떨어졌어요. 13불, 12불 12불 후반대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폴리시콘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폴리시콘을 생산하는 태양광 산업들이 다 도산을 하거나 많이 아예 생산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왔죠. 그런데 지금 폴리시콘을 수출하는 가격, 그러니까 군산 지역 월별 수출이 거의 OCI인데 OCI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뭐냐? 현재 폴리시콘 가격이 13불 미만인데 OCI는 15불에서 16불 사이에서 수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현재의 폴리시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가 있냐? 그만큼 OCI의 기술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순도의 폴리시리콘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OCI에 대한 추가적인 강세를 띈다는 거죠. 그러면 OCI가 어저께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 IR을 통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추정되는 판매가, 그러니까 향후 얼마에 팔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폴리시콘 가격이 70불일 때 아주 비쌀 때 있었는데
그때 생산 단가가 40불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그만큼 대규모로 공장 설비를 늘리고 기술력을 높이고 하게 되면은 결국 원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OCI가 실적 발표할 때 왜 영업 적자가 더 크게 나왔냐라는 얘기를 할 때 시장에서 원가의 절감분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현재 OCI 같은 경우 올해 원가를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약 16불까지 떨어질 것이다. 한 20% 정도 감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OCI가 앞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할 때 1분기에서 어느 정도 16.5불까지 만든다면은 그럼 시장에서 OCI의 원가와 그리고 판매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분기부터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망대로 간다면 2분기에 폴리시콘 가격이 원가는 16.7불인데 18불 이상 파니까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세요? 폴리시콘 사업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수요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수요와 공급 논리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변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크고 길게 갈 수가 있고 올해가 폴리시콘 관련해서 흑자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 시장 2분기부터 4월달인데 4월달쯤에 폴리시콘 가격이 거의 15불 근처까지 온다면은 회사에서 전망하는 부분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분기의 실적까지 확인한다면 그때는 OCI가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OCI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생산 규모를 볼 때 1불당, 그러니까 거의 600억 정도의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3분기, 4분기까지 간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한 3불 이상의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OCI의 그 흑자 전환 규모가 올해 굉장히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안 좋다라는 인식이 많았던 이것도 가치주가 되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해서 바뀌게 될 때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 자리대를 잘 잡으신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2분기 때 실적까지만 그리고 폴리시콘 가격까지만 확인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지금의 주도주 못지않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시콘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 사업도 하고 있죠. 근데 석유화학 사업은 제가 앞서 계속해서 화학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순수 화학주 이런 쪽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원자료 자체가 납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OCI 같은 경우는 석탄을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석유화학 쪽에서는 기대할 부분이 없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그 다음에 폴리시콘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OCI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에 또 이제 자료가 좀 있긴 한데 그 자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OCI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 순환을 잘 타는 것도 좋은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117만 원대 돌파를 했죠. 제가 어저께 무슨 말씀을 해드렸냐면 삼성전자가 117만 원이라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122만 원에서 123만 원까지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22만에서 123만 원까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 뭐예요? 대형지수는 여전히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이 주도 업종군은 시장에서 조정 역시도 크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준다고 할 때는 다시 비중을 채우시거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이쪽이 추가적인 강세 띄면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비중 또 축소하셔서 다음에 움직일 거를 비중을 채우시고 이런 순환 전략을 계속해서 쓰신다면은 시장에서 뭐 상한가 하나 못지 않을 거예요. 앞전에도 제가 뭐 조선 같은 거 청산해서 저희는 이제 하이닉스 갔었는데 올해 이제 또 그 부분은 청산했는데 이렇게 한 번 움직인 것이 한 25%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하나가 거의 상한가 하나 정도 먹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순환을 잘 타신 거고 시장에 대해서 대형주도 분석을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고 가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힘드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앞전에 성장주 이미 거의 꺾인 그쪽인데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집피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찾으시고 이런 과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